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아니, 평범했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여러분은 시어머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잔소리 많고, 며느리 미워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그런 이미지죠? 맞아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였어요. 아니, 그런 척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목이 뭐였더라? 아, 숨겨진 시어머니의 얼굴. 참 적절한 제목이네요. 65년을 살면서 35년 동안 진짜 얼굴을 숨기고 살았거든요. 매일 아침이면 우리 며느리 미영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머니, 왜 맨날 그런 촌스러운 옷만 입으세요? 우리 집안 위상에 안 맞잖아요. 제 친구들이 올 때마다 창피해 죽겠어요. 처음엔 정말 상처받았어요. 결혼하고 3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제가 촌스럽다니, 창피하다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영이는 제가 누군지 전혀 몰랐더라고요. 우리 아들 정호도 마찬가지고 그냥 시골에서 올라와 남편 잘 만나 부자 된 운 좋은 시어머니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사는 사람 있나요? 저는 35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제 진짜 얼굴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슬프고, 그런데 또 때로는 편하기도 했어요. 미영이가 명품백을 사들고 와서는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이런 건 좀 아세요? 이 정도는 있어야 사모님 대접받죠. 제가 이 집안 품격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정말 품격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시잖아요? 사모님, 사모님이라 품격이라? 그 말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진짜 사모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진짜 품격이 뭔지도 모르면서 미영이는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회사 지분 얘기, 돈 얘기, 남들한테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1시간씩 화장하고 옷 골라 입는데 또 1시간 그러고는 나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가 뭘 아세요? 회사 경영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명의만 빌려드린 건데 진짜 주인은 우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고 넘겨요. 그래, 그래, 내 말이 맞다 하면서 때로는 미영아, 힘든 일은 엄마가 다 할게. 넌 예쁘게만 있어라. 이런 말도 해주고. 왜냐하면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직은 3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를 아시나요? 저는 35년을 기다렸어요.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를. 그런데 그 시간이 이렇게 길 줄은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몇 년만 숨기려고 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안정될 때까지만.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가 너무 약해 보여서, 진실을 알면 충격받을 것 같아서. 1985년 제가 28살 때였어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 졸업생이었어요. 아니, 평범하지는 않았죠. 그때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어요. 월급쟁이였죠. 한 달에 받는 돈이 5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 시절에 여자가 그런 걸 할 줄 아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시골 출신 여자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시골에서도 소문난 신동이었죠. 초등학교 때는 전교 1등, 중학교 때도 전교 1등, 고등학교 때도 전교 1등. 그런데 제가 살던 곳이 정말 시골이어서 대학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셔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순자야, 넌 여자니까 시집만 잘 가면 돼. 대학은 남자들이나 가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밤에는 촛불 켜고 공부하고 새벽에는 달 굴기 전에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명문대에 들어갔어요. 대학 4년 동안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경영학뿐만 아니라 경제학, 회계학, 마케팅, 심지어 법학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외국어도 틈틈이 배웠죠. 졸업할 때 성적이 워낙 좋아서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몇 개 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여자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들어간다 해도 몇 년 안에 결혼하고 그만둬야 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을 만났어요. 대학 선배였는데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머리는 좀 덜 돌아갔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이 처음으로 큰 계약을 따올 기회가 있었어요. 일본 회사와 하는 거였는데 계약서를 보는데 이상했어요. 조건이 너무 우리한테 불리했어요. 겉으로는 좋아 보였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나중에 손해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새 계약서를 다시 쓰고 협상 전략을 짰어요. 상대방 회사 재무 상태까지 다 조사해서 남편한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 조항은 이렇게 바꿔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예 빼버리세요. 남편은 깜짝 놀랐죠. 당신이 언제 이런 걸 공부했어? 하면서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그 계약으로 남편 회사가 10배는 커졌어요. 한 달에 50만 원 받던 사람이 갑자기 몇 천만 원씩 벌게 된 거죠. 하지만 아무도 그게 제 공이라는 걸 몰랐어요. 남편도 그냥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았고 회사 사람들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유능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이었어요. 제가 뒤에서 모든 걸 기획하고 전략을 짰어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하는지, 언제 투자하고 언제 빠져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직원을 뽑아야 하는지까지. 남편은 앞에 나서서 사장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을 때도 제가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사를 분석하고 수익성을 계산했어요. 때로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책상에 앉아서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남편이 다음날 회의에서 발표할 자료를 만들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해놨죠.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제가 그 회사를 키웠어요. 남편은 앞에 나서서 얼굴 역할만 했고 진짜 두뇌는 저였어요. 중간에 위기도 몇 번 있었어요. IMF 때도 그렇고 경쟁사가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일 때도. 하지만 저는 항상 한 발 앞서 대비책을 마련해놨어요. IMF 때는 미리 현금을 확보해놨고 경쟁사들이 어려워할 때 오히려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늘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2년 전부터 준비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말기였어요.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는데 3개월 만에 병상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내가 회사를 키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당신이었지? 나는 정말 바보였어. 그제서야 남편이 알았대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뒤에서 했는지, 제가 얼마나 똑똑한지,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남편은 유언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는 내 것이다. 원래부터 내 것이었어.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공개하지 마라. 사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정호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내가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순자야, 내가 진짜 사장이야. 내가 죽어도 그걸 잊지 마라. 그래서 저는 또 숨겼어요. 제 진짜 모습을. 15년을 더 사람들은 제가 그냥 운 좋게 남편 재산 물려받은 과부인 줄 알았어요.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이 하고 저는 그냥 명의상 대표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중요한 결정을 제가 내렸어요.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어떤 직원을 뽑을지, 어떤 전략을 써야 할지, 심지어 어떤 색깔로 사무실을 꾸밀지까지 전문 경영인들이 매주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투자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저를 무시했어요. 여자가 뭘 안다고? 하면서. 하지만 제가 몇 번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나중에는 진짜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였는데 모든 경영진들이 투자를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했어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어려워할 때 우리가 투자하면 나중에 경제가 회복됐을 때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때도 모두들 반대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밀어붙였어요. 결과는 2년 후에 우리 회사 매출이 3배로 늘었어요. 그때 투자한 부동산들 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렇게 또 15년이 지났어요.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었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냥 회장님 부인으로 살았어요. 재미있는 건 제가 진짜 실력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극진히 대했어요. 전문 경영인들, 은행장들, 정부 관료들, 그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한 번은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 간담회에 초청받은 적이 있어요. 대통령하고 대기업 회장들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저도 참석했어요. 다른 회장들은 모두 남자였는데 저 혼자 여자였어요. 처음에는 다들 저를 좀 이상하게 봤어요. 저 여자는 왜 여기 있지? 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고 경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때 제가 몇 마디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대통령도 박 회장님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네요라고 하시고 그날 이후로 다른 회장들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경제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저한테 의견을 묻기도 해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 특히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들은 늙은 시어머니가 뭘 안다고 그냥 운 좋게 돈 많이 물려받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영이가 자기 친구들한테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 그 친구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미영이가 친구들이랑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그중 한 명이
저희 회사 간부 부인이었어요. 미영이가 그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나 봐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촌스러워요. 경영 같은 건 전혀 몰라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어머, 그런데 혹시 시어머님이 박순자 회장님이세요? 하더래요. 네, 회장. 우리 시어머니가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남편이 항상 박순자 회장님 얘기를 해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여성 경영인이라고. 그날 미영이가 집에 와서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회사에서 어머니를 회장이라고 부르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래, 그냥 예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야. 신경 쓰지 마라. 거짓말이었죠. 예의상이 아니라 진짜 회장이었는데,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영이의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아예 제가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정우야,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 기질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중요한 일은 우리가 다 처리하자. 어머니한테는 그냥 용돈만 드리고 치매 기질이라 65살이 뭐 그렇게 늙었나요? 요즘 65살이면 정정한 나이인데 저는 아직도 매일 신문 5개를 읽고 경제 서적도 보고 외국 뉴스도 챙겨봐요. 미영이는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인터넷 쇼핑하고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게 전부인데 누가 더 치매 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어머니, 회사 지분을 우리한테 넘기세요. 어차피 어머니는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냥 명의만 빌려드린 건데 이제 정리할 때가 됐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제가 매주 이사회에 참석하고 중요한 결정은 다 제가 내리는데 미영이는 그런 걸 전혀 몰랐나 봐요. 그때까지도 저는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보자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달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중국 업체와 합작 투자하는 건이었어요. 계약 규모가 1천억 원이 넘는 거였고요. 전문 경영인들이 제 의견을 물어왔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큰 결정은 제가 내려야 하니까. 그런데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중국 업체가 제시한 조건이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중국 업체 사장과 통화를 했어요. 중국어로 3시간 동안 협상을 해서 조건을 다시 조정했죠. 그런데 미영이가 그걸 봤나 봐요. 제가 전화로 회사 사람들과 영어로 회의하는 걸, 그리고 중국 업체하고 중국어로 통화하는 것도. 어머니, 언제부터 영어랑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회사 일에 왜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또 둘러댔어요. 아, 그냥 남편이 살아있을 때 조금씩 배운 거야. 조금씩이라 저는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웠고 졸업하고도 계속 공부했는데 지금도 매주 중국어 원서를 읽고 영어 뉴스를 봐요. 미영이는 영어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해외여행 갈 때도 가이드 없으면 화장실도 못 찾는 사람이. 그런데 정말 도를 넘은 건 지난주였어요. 미영이가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법적으로 지분을 빼앗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판단력이 흐려지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릴게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처리할 수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제가 작년에 회사 매출을 30% 늘렸는데 제가 새로운 사업 분야를 개척해서 수백억 원의 이익을 만들어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제 진짜 때가 됐구나. 35년 동안 숨겨온 제 진짜 얼굴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오래 숨기고 살았을까요? 제 실력을 증명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처음에는 사회가 준비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1985년에 28살 여자가 회사 경영한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 시절에는 여자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당연했어요. 여자는 집에서 애나 키워라. 이런 분위기였죠. 제가 나서서 나는 사업가다라고 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들 때문이었어요. 정호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너무 강하며 아이한테 안 좋다고 생각했고, 정호가 크고 나서는 제가 너무 대단하며 아들이 위축될 것 같았어요. 아들이 대학 갈 때도, 취직할 때도, 결혼할 때도 항상 엄마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편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들이 저를 무시하면 할수록 저는 더 자유로웠어요. 아무도 제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나는 회장이다라고 했다면 아마 엄청난 시선을 받았을 거예요. 질투도 받고 견제도 받고 온갖 루머도 돌았을 거고, 여자가 무슨 경영을 하냐. 남편 덕에 운 좋게 된 거지. 곧 망할 거다. 이런 말들을 매일 들었을 거예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을 거고 제 사생활까지 파헤쳤을 거예요. 여성 CEO의 하루, 성공한 여성, 기업인의 비밀,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집중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냥 회장 부인으로 살았으니까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 덕분에 조용히 차근차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었죠. 때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너무 비겁한 건 아닐까? 정말 실력이 있다면 당당하게 나서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결과를 보세요. 35년 동안 저는 작은 무역회사를 대기업으로 키웠어요. 직원이 10명이었던 회사가 지금은 5,000명이 넘어요. 매출도 수십 배 늘었고 해외에도 진출했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앞에 나섰다면 과연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미영이는 선을 넘었어요. 어제 밤에 들었거든요. 미영이가 정호한테 하는 말을.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알아? 회사 지분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 어머니가 너무 촌스러우니까 이제 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어? 요양원에라도 모셔드리든지. 요양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좀 생각해 볼게.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35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내가 35년 동안 모든 걸 바쳐서 키운 회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로.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죠. 하지만 거짓으로 사는 것보다는 낫겠죠.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이사회가 있어요. 미영이가 저한테 지분 양도를 요구하는 자리죠. 미영이는 자신만만해요.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있거든요. 어제도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내일 이사회에서 지분 양도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지내세요. 편히 지내라 참 좋은 말이네요. 하지만 미영이는 몰라요. 그 이사회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들에게 그냥 회장 부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의 회장이에요. 35년 전부터, 아니 정확히는 39년 전부터 그들과 함께
이래요. 진짜 리더예요. 오늘 미영이는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신이 무시했던 촌스러운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상상해보세요. 미영이가 이사회실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서 지분을 양도받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모든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회장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누구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때 제가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미영아,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구나.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뻔한 교훈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때로는 숨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예요. 제가 만약 처음부터 제 실력을 드러냈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았을 거예요. 더 많은 적들을 만들었을 거고 더 많은 방해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35년 동안 조용히 숨어 있으면서 저는 정말로 강해질 수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제 실력을 키우고 제 사업을 키우고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때가 됐어요.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이제 곧 이사회실로 가야 해요. 미영이는 아직도 제가 그냥 순진한 시어머니인 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사는 분이 있나요? 괜찮아요. 때가 되면 보여주세요. 그 전까지는 잘 숨기고 계세요. 그게 때로는 더 현명한 선택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숨기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마세요. 저처럼 35년 동안 계속 실력을 키우세요. 계속 공부하고 계속 성장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로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라고 해서,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35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숨기고 살았는데 결국 그 가족이 저를 가장 무시했잖아요.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저는 35년을 기다렸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적당한 때가 되면 용기를 내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진실을 아는 것은 때로는 아프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65세, 두 자녀의 어머니이자 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입니다. 오늘까지는 숨겨진 얼굴이었지만 내일부터는 진짜 얼굴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용기를 내세요.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주세요. 세상에는 저처럼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참는 것이 용기이고 때로는 드러내는 것이 용기예요. 중요한 건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지혜겠죠. 감사합니다.